2026년 2월 28일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.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건데요. 작전명은 미드나잇 해머.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갈등이 마침내 불을 뿜은 이 극적인 사건. 도대체 왜 미국은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렸을까요? 지금부터 그 폭풍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. 작전이 시작되던 그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말인데요.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었습니다. 행동 개시를 알리는 아주 분명한 신호탄이었죠. 네, 바로 그날입니다.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멈추기 위해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실행해 옮겼습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죠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사건을 따라가 볼지 한번 보시죠. 먼저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 대체 어떤 작전이었는지 그 실체를 들여다볼 거고요. 그리고 미국을 이렇게 다급하게 만든 우라늄이라든 시한폭탄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다음으로 이 갈등의 뿌리가 된 수십 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공격이 남긴 결과를 따져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혹시 중동에 더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 아닌지 그 미래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공격 그 자체,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 과연 어떤 작전이었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. 이건 뭐 그냥 단순한 공습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. 2001년 이후 미군이 벌인 작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간 작전 중 하나로 꼽힐 정도니까요. 사실상 이스라엘과 함께 벌인 거대한 군사작전이었던 거죠. 와, 이 작전 규모를 좀 보세요.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타겟은 이란 핵 개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나탄즈, 포르도, 이스파한이었고요. 여기에 동원된 항공기만 해도 B-2 스텔스 폭격기 같은 최첨단 기체를 포함해서 무려 125대. 특히 진짜 무서운 건 저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GBU-57 폭탄인데요. 지하 수십 미터까지 뚫고 들어가서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폭탄이죠. 이 모든 게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직후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.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대규모 공격을 해야만 했을까요? 대체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걸까요? 그 배경에는 똑딱거리던 시한폭탄, 바로 우라늄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.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고농축 우라늄, 들어보셨죠? HEU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핵폭탄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거든요. 보통 폭탄을 만들려면 순도 90%짜리가 필요한데 당시 이란이 이 위험한 선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핵폭탄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되냐면요. 보통 발전소에서 쓰는 우라늄은 농축도가 3에서 5% 정도로 아주 낮아요. 근데 이란이 이걸 60%까지 끌어올린 겁니다. 이걸 준무기급이라고 하는데요. 진짜 무서운 건 60%에서 무기급인 90%까지 가는 건 기술적으로 훨씬 쉽고 빠르다는 거예요. 비유하자면 산 정상까지 가는데 8분 능선까지 넘은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되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거죠. 근데 진짜 심각했던 건 바로 그 속도였어요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2025년 2월에 약 275kg이었던 60% 농축 우라늄이요. 불과 석 달 만에 400kg을 훌쩍 넘겨버립니다. 거의 50%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. 이건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문턱을 넘어섰다는 신호였고 바로 이게 미국이 군사행동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. 그럼 이만큼의 우라늄이 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0. 이게 뭐냐면요. 당시 이란이 가지고 있던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추정되던 핵탄두의 개수입니다. 정말 엄청난 위협이었죠. 근데 여러분, 이런 상황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겠죠? 이 모든 일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.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작은 1950년대였어요. 미국이 당시 이란의 평화적인 핵 개발을 도와주면서부터였죠.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. 그러다 2015년에 극적으로 이란 핵 합의 JCPOA라는 게 타결되면서 평화가 오는가 싶었죠. 근데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버리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. 족쇄가 풀린 이란이 다시 핵 개발에 속도를 냈고 결국 2025년엔 이스라엘과 10.1전쟁까지 치르게 되죠.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미국의 공격으로 정점을 찍게 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수십 년간의 역사가 결국 폭발한 건데요.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과연 이 공격,
효과가 있었을까요? 그 결과를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.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아주 단호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. 딱 한마디 했죠. 포르도는 사라졌다.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작전 대성공 이렇게 본 거예요.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? 여기서부터 평가가 좀 갈립니다.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시계를 최소 1년에서 2년은 되돌려놨다고 주장하는데요. 일부 전문가들이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생각은 좀 달라요. 아니다. 몇 달이면 다시 복구할 수 있다. 특히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둔 시설은 멀쩡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.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? 물론 누구 말이 맞든 간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. 이란의 핵시설이 엄청난 물리적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. 이건 단순히 건물을 부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일종의 전략적 강압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많아요. 그러니까 다음에 또 까불면 더 큰일 날 줄 알아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이 공격으로 모든 게 끝났을까요? 아니면 어쩌면 이게 전혀 다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건 아닐까요? 여기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가 등판합니다.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. 이란의 오랜 라이벌이잖아요. 사우디는 예전부터 공개적으로 말해왔어요. 이란이 핵폭탄 가지면 우리도 가만 안 있는다. 우리도 무조건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. 이미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원자력 시설을 짓고 있고요. 심지어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과 비밀리에 선을 잡았다는 소문까지 계속 돌고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두 나라의 속내가 한눈에 보입니다. 이란은 자기들을 지키고 중동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핵을 원하고요. 사우디는 그런 이란을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핵을 원하는 거죠. 둘 다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지만 그 뒤에는 중동의 패권을 둘러싼 아주 날카로운 야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. 결국 우리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하나의 핵 위협을 없애려다가 혹시 더 예측하기 힘든 또 다른 핵 위협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? 미드나잇 해머 작전은 과연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까요? 아니면 더 위험한 핵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린 걸까요?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.